학점은행제 편입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을 텐데요. 홍보글만 많다 보니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우십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알지 못했다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학점은행제 편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이 영상 하나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라운드 여러분. 인터넷에 학점은행제 편입만 쳐도 다양한 정보가 쏟아지는데요. 학점은행제 편입은 지원 자격을 빨리 만들 수 있다는 점과 편입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많이 쓰시는 편입 전형입니다. 학점은행제는 일반 대학처럼 2년제는 2년 동안, 4년제는 4년 동안 다니지 않고 고졸자라면 전문학사가 8개월, 학사는 1년 반이면 만들 수 있는데요. 게다가 이전에 대학을 다니셨거나 자퇴, 재적 상태이신 분들도 학점을 가져와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유연하게 학습이 가능하며 빠르게 마치셨다면 편입 합격에서 가장 중요한 필답고사 영어, 수학, 공인영어,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적되는 말 그대로 이전에 다녔던 대학이나 지금 다니고 계신 학교를 말하는데요. 이전 학벌이 좋지 않다면 편입에 실패할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김영편입학원에서 2025년도에 공개한 인서울 편입 합격자 통계에 따르면 50% 이상이 지방대, 전문대, 학점은행제 출신입니다.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전적대 영향 없이 충분히 인서울도 합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공개된 바는 없지만 서류 전형이나 면접에서 이전 대학의 학부를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편입 요강을 조금만 살펴보신다면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편입 시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적대가 좋은 학생이 합격률이 높지 않냐고요?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베이스가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며 이런 분들이 편입 공부를 더 잘할 확률도 높습니다. 아닙니다. 학점은행제로 진행할 수 있는 전공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원하시려는 대학과 전공이 다르다면 면접과 학업계획서, 자기소개서에서 적을 말이 부족한데요. 정확히는 전적대가 학점은행제라서 불리한 것이 아닌 비동일계, 비전공자라서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시려고 하는 전공과 동일 계열을 다니고 계시다면 학점은행제는 굳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비전공자이신 분들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K목 사이트에 들어가서 관련 수업을 이수하신 뒤에 이수증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과정은 아래에 링크를 통해 남겨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편입을 시작하기 전에 대학을 병행하면서 준비해야 할지 자퇴하고 준비해야 할지 질문을 주시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습자님의 상황에 따라서 자퇴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병행하는 게 나으실 수 있습니다. 자퇴를 하는 경우에는 전적대를 가져오실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그렇지만 부모님의 반대나 불합격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자퇴를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자퇴 유무를 결정하시면 되고, 만약 대학에서 자퇴를 결심하셨다면 학과 교수님과 면담도 해야 되고 생각보다 곧바로 처리해주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자퇴는 늦어도 편입 지원 행정 절차 시기인 10월까지는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병행하시는 분들은 학점은행제를 어떻게 진행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학점은행제 과제, 토론, 시험은 당일에 진행되는 것이 아닌 일정 기간이 주어집니다. 시험 같은 경우에는 4일 정도가 주어지니 주말을 활용해서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학과 병행해서 합격하신 분들이 많고 상황에 따라서 자퇴 유무는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점은행제 자체가 교육부에서 주도하는 자기주도적 교육과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해서 스스로 성적을 챙기고 행정 절차 시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편입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학점은행제로 편입하시는 분들은 공부 시간도 부족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절차나 지원 자격, 계획 설계 같은 부분을 플래너에게 맡기고 합격에서 가장 중요한 편입 시험과 공인영어, 면접,
전적대 성적에 집중하는 것인데요. 학점은행제에 큰 신경을 쓰지 않고 편입시험에 전념하고 싶다면 플래너가 있는 교육원으로, 비용이 가장 중요하고 혼자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하시면 플래너 없는 교육원으로 학습자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학점은행제 행정 절차는 1년에 4번, 1, 4, 7, 10월에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편입을 지원해야 하는 12월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위 신청이 가능한 1월과 7월에는 이전 달인 12월과 6월에 보름 전부터 행정 절차가 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초에 모집하는 대학을 염두해서 대부분 10월까지 편입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편입 조건을 갖추신다면 12월에 서류까지 준비하실 수 있는데요. 행정 절차는 크게 학습자 등록, 학점 인정 신청, 학위 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습자 등록은 나의 최종 학력, 목표 학위, 희망 전공을 설정하는 절차이며 학점 인정 신청은 수업을 다 듣고 난 뒤에 과목마다 학위 과정 안의 점수를 인정받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위 신청은 6월에서 7월, 10월에서 1월에 가능하며 정해진 시기에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학위를 받을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편입학 원서 접수를 진행하실 때 필요한 서류를 간단히 안내 드릴 텐데요. 전문학사 또는 학사 취득 예정자로 지원하시는 경우라면 편입학 원서 공통서류와 학위 수요 예정 증명서, 성적 증명서가 있고, 보유 학점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성적 증명서, 학점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 모든 서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증명서 신청란에서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학점은행제 편입이 무조건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편입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데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걸로 최종 학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원 조건을 준비하는 수단일 때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이나 자세한 커리큘럼을 안내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문의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